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남성 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집안 사정상 친구 집에 얹혀 살며 대학을 다니던 현우 씨. 그날 밤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여름 밤이었습니다. 그날의 습도와 공기의 냄새, 그리고 제 코끝을 스치던 그분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30을 앞두고 뒤늦게 대학에 복학한 늦가기 대학생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몇 년간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겨우 돌아온 학교였기에 낭만보다는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던 시기였죠.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먼저 다가와 준 친구가 바로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저와 동갑이었지만 구김살 없이 자란 부잣집 도련님 특유의 여유가 넘치는 녀석이었죠. 졸업 전시회를 앞두고 작업실이 폐쇄되는 바람에 난감해하던 저에게 민재는 선뜻 자신의 집 차고를 개조한 작업실을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따라사선 그날, 저는 그 집 현관에서 처음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민재의 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는 저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 친구분이시죠? 빗줄기가 거센데 오느라 고생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낮게 울렸습니다. 5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투명한 피부, 그리고 집안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우아한 자태.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았던 건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였습니다. 비에 젖은 흙내음과 묘하게 섞인 짙은 머스크향. 그것은 엄마 냄새라기보다는 완숙한 여인의 향기였습니다. 젖은 옷을 털며 인사를 건네는 제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녀의 목덜미에 머물렀다 떨어졌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게 수건을 건네주었는데 스치듯 닿은 손가락 끝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요. 민재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에게 저를 소개했지만 제 귀에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시선을 받아내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망막에 박혔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재네 차고 작업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경영 수업을 받느라 바빴고 넓은 저택에는 종종 저와 그녀 단 둘만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잠시 붓을 놓고 창밖을 볼 때면 정원에서 화초를 가꾸거나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다가도 자꾸만 시선이 창밖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더군요.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하고 홀로 민재를 키우며 사업체를 지켜왔다고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하고 우아해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짙은 고독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작업실 앞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그림이 참 슬퍼 보여요, 현우 씨.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리던 인물화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늦은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술에 조예가 깊은 그녀는 제 작품 세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녀가 단순히 친구의 어머니가 아닌 저와 같은 결핍을 가진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조차 매혹적이었습니다. 현우 씨랑 이야기하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민재는 바빠서 이런 이야긴 통 안 들어주거든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때 하얗게 드러난 귓볼과 가느다란 목선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독을 위로하고 싶다는 연민인지 아니면 그 고독을 파고들고 싶다는 욕망인지 제 자신조차 헷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우리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민재가 늦는 날이면 그녀는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하곤 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는 일은 묘한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반찬을 올려주며 살 좀 쪄야겠어, 현우 씨는 하고 다정하게 말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밥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녀가 와인을 한 잔 권했습니다. 술이 약한 저는 금세 얼굴이 달아올랐고 그녀 역시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었습니다. 알코올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젖어 있는 듯 했습니다. 현우 씨, 나 늙어 보이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본 어떤 분보다 아름답다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고마워요. 빈말이라도. 차가운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녀의 손길. 그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이성과 잡고 싶다는 본능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남자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그 눈빛은 단순히 아들의 친구를 보는 자애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갈망하고 원하고 하지만 두려워하는 여자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 작업실로 돌아온 저는 붓을 들 수 없었습니다. 손등에 남아있는 그녀의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환희가 뒤섞인 감정이 뱃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민재에게 미안했지만 이미 제 마음의 브레이크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지방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정전과 함께 밖에는 태풍급의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은 난방이 꺼져 금세 한기가 돌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거실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칠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움찔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현우 씨, 놀랐죠? 전기가 다 나갔나 봐요. 그녀는 얇은 옷가지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춥지 않냐며 다가온 그녀가 제게 담요를 건네주려다 발이 꼬여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거리는 0이 되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저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턱끝에 닿았고 샴푸향과 살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무서워요. 천둥 소리가. 그녀가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투정이었지만 그 말은 저에게 가지 말고 있어달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제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서로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드리라는 것을요. 현우 씨는 내가 아줌마로만 보여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애처롭고 동시에 관능적이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아줌마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녀가 거부한다면 당장이라도 멈출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의 팔이 제 목을 감아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뜨거웠고 서툴렀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라는 사실도, 나이 차이도, 사회적 시선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운 끈이 풀리고 하얀 피부가 어둠 속에서 달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고 저는 그녀를 달래듯 그러면서도 더욱 깊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밖의 폭풍우보다 더 거센 폭풍이 우리 두 사람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가 없는 시간은 오롯이 우리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도 그녀의 문자가 오면 붓을 던져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나누는 사랑은 더욱 짜릿하고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던 우아한 귀부인의 모습과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대 위에서의 그녀는 솔직하고 대담했습니다. 젊은 저를 압도할 만큼 농밀한 기교와 리드는 저를 매번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죠.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시선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현우 씨 덕분에 내가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나른한 오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면서도 묘한 야릇함이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서로의 취향을 맞춰가며 행복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과감한 시도들도 그녀는 처음엔 부끄러워하다가도 이내 저를 위해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 뒤에는 언제나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예정보다 일찍 귀가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옷 매무새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던 그 긴장감.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포가 우리의 사이를 더욱 불타오르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쁨과 행복만을 넘어 정서적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되었고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마주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커지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민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에게 요즘 엄마가 활기차 보여서 다행이다. 네 덕분에 말동무가 생겨서 그런가 봐.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순진한 미소를 볼 때면 저는 제가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그녀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그녀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약속하기엔 우리 현실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순간만 생각해요. 나한테는 당신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불안한 미래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비밀이 지옥 끝까지 갈지라도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요. 그것이 설령 파멸로 가는 길일지라도 그녀가 주는 안식과 행복은 그 모든 대가를 치를 만큼 달콤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졸업 전시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 그림의 주제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여인의 실루엣. 사람들은 그 그림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관능이 느껴진다고 평했습니다. 모델이 누구냐는 질문에 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전시회장 구석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민재의 눈을 피해 만나는 그 짧은 시간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인적 드문 영화관에서 손을 잡고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다정한 모자지간이나 이모와 조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맞잡은 두 손에 들어가는 힘의 크기만큼 우리의 사랑은 절실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으며 옳고 그름으로 재단할 수 없는 감정도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저를 통해 잃어버린 젊음과 사랑을 되찾았고 저는 그녀를 통해 세상의 따뜻함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도 저는 민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방으로 향할 것입니다. 문을 열면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저를 기다리는 그녀가 있겠죠. 그녀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비난을 잊은 채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탐할 것입니다. 이 겨울이 끝나지 않기를, 이 밤이 영원하기를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세상이 금기라 부르는 선 앞에 섰을 때 당신이라면 그 선을 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그 달콤한 타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비밀을 간직한 남자 현우였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